은폐율 용적률 있지요. 얘가 또 나오려면 용도 지역이 쫙 나와줘야지. 보는 거예요. 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러죠. 지금까지 절차, 머릿속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자, 이놈이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하려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지역. 자, 농림지역도 있지요. 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곳,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고. 요 네 가지 용도 지역이 국토,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고, 그리고 도시지역 지정된 곳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용도 지역 지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규제를 가하는 건데, 국토 전체 중에 이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도 있다 없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땅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전 녹지지역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지정되면 얘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란 놈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지잖아요.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이 1종, 2종, 일반이 1종, 2종, 3종. 그러면 종류라든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념 물을 때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단독, 공동 두 개니까 주택 중심의 양호하게 보호. 일반 주거는 편리하게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저, 중, 고 세 개니까 저층주택, 중층주택,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상업지역은 준주거, 준공업은 자체 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 하니까 중심, 일반, 걸린, 유통. 중심상업, 일반상업, 걸린상업, 유통상업. 부도심화시키는 데가 중심. 일반적인 업무나 상업 기능하면 일반.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면 걸린상업.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을 위하여 하면 유통상. 유통기능, 걸린 지역 안의 일용품, 일반적인, 너무 쉽지 이것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해서 중화공장,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곳이 전용.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한 곳이 일반. 경공업,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준공업. 그럼 그런 것들은 활자를 봤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녹지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생자, 계획 녹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800배 용적률. 이 세 개 중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녹지가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제자.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데가 자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킨다 그러면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아직 세분을 못한 상태라면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업만 잘 들어도 60점 이렇게 나옵니다. 점수가. 들은 얘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죠? 왜 그래 기억이 안 날까? 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 이 중에 나중에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계획관리, 농림지역과 유사한 데가 생산관리, 자연환경과 유사한 데가 보전관리. 그런데 이때도 관리지역을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을 못한 상태라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류 개념은 통과.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이 백선 이럴 때 할 때는 언급할 거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거 하다간 밤 새워야 된다. 그 다음 용도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건폐율, 그러죠? 자, 이건 뭐 피할 수 없다. 색깔 진짜 선명합니다. 야, 이거 서다가요, 얘 서면 얘가 이 집 거예요. 이 집 거. 춘향이 만나다가 월매 보던 것 같죠. 월매. 아, 다르네.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떠들어야 돼.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죠? 건축 면적은 어딜 기준으로 구한다고? 외벽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기둥만으로 됐다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근데 건축 면적 들어갈 때 처마 차양 등이 나와 있다. 1m 이하까지는 괜찮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도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건축법 얘기인데도 같이 한 거예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자, 이때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용적률 구할 때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빠지고 지상층의 주차장 빠지고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의 면적들을 다 빠진다. 이건 건축법 내용이지만 같이 연결해야 돼요. 이 규제, 이걸로 크기를 규제하는데 건폐율, 전용은 다 50, 일반은 60, 3종 요놈이 그렇지, 야하고 똑같다. 준칠이 70, 준칠이 건칠이 이렇게. 그래서 9, 8, 7, 8, 7, 7, 7, 둘이니까.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은 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만 40으로 준다. 근데 용적률은 또 색깔도 다른 걸로 해야지, 우리가. 이런 날 처음이에요, 진짜. 출발 100m, 그러죠? 50씩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150, 200, 250, 300,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기념으로. 그 다음에 중심상업 1500, 53, 5391, 1300, 900, 1100. 28회 시험은 용적률 순서로 고르시오. 27회 시험은 건폐율 순서로 고르시오. 26회 용적률 틀린 고르시오. 25회 건폐율 틀린 고르시오. 분석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9회 건폐율 순서 고르시오 한 거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 맞춰서 패턴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 3년에 한 번씩 둘이 같이 섞어서 또 내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전용은 300, 50씩 더하면 되지. 350, 400, 800, 100, 전세를 고향 버전으로. 보생자 800, 100 이렇게. 다 80인데, 그러죠? 80인데, 계획관리만 100. 이거 중요한 역할 하잖아요. 확 뛰잖아요, 치환이. 이게 국토법 기준인데, 건축법에서는 이 기준을 강화해도 되고, 완화해도 되고. 자, 그러면 13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푸는 거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초를 닦는 거니까. 1번. 일정 전용 계획관리 자연녹지 용적률 최대 한도는 동일하다. 일정 전용 100이죠. 계획관리 100이죠. 자연녹지 보생자 800, 100, 100. 똑같네. 똑같아. 800,
100 보생자 100 맞잖아요. 1번 맞아요. 준주거 지역에 800 전용공업 200에 걸쳐있는 하나의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500%다. 500은 아니겠지. 안만 봐도. 이거 뭔지 아셔요?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의 대지가 전체가 얼마요? 1000이 2개 이상 용도지역 걸쳤잖아요. 자, 800은 어디? 준주거. 200은 전용공업에 걸쳤죠.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 걸치면 그 중에 330 이하 부분이 있다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그 밖에 건축 제한은 그 중에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제한받는다는 사실. 그러면 준주거 가로수에 각 용도지역별 적용 용적률은 법령상 최대 한도 적용한다며요. 준주거는 얼마요? 500. 전용공업은 30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가중평균이 뭐냐? 아이 간단해요 여러분. 58이 40이죠. 요 부분은 5배만큼 지을 수 있으니까 4,000 아니요. 요는 2, 3은 6. 그 4,600을 지을 수 있는 460%지. 가중평균이 이거요. 그 용적률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2개 용 주는 거 있잖아요. 5배 곱하고 3배 곱해서 딱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용적률 460%요. 그래서 용적률은 460.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게 지금 어렵다. 필기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어제는 그러면 어떡할 거래요? 이게 개론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거 용적률 500%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지 면적의 5배만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요. 300%는 3배. 그러니까 자 800, 800이 준주거, 200이 전용공업 걸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 부분은 5배, 요 부분은 3배 해가지고 떡 더하면 전체 연면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4600이니까 460% 아니요? 곱하기 100 해주니까 이렇게 4.6인데 460%. 헐. 3번 자연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왜 도시적 왜 취락지구 지정되면 건폐율 60%까지 따로 정할 수 있잖아요. 개발진흥지구 지정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되면 40%. 개발 수산 40%. 농공단지 묶인 곳은 농취리 70%, 국가산업단지는 80%까지. 그러죠?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는데 대답하는 사람만 알바비 받고 계속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 알바비 아침에 받았거든. 표 받아서 표. 대답 다 하는 거에 맞아서 시간당 최저시급 8,000인가 7,000원 적용해가지고 알바비 주느라고 벌어서 알바비 다 주고 있구만. 자, 4번에 일종 전용주거 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50% 이하로서 3종 일반 최대 한도가 같다. 요거. 일종 전용하고 3종 일반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준공업 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한도 적용 400%잖아요. 하면 대지가 100이면 연면적 최대 400. 400이니까 4배란 얘기잖아요. 대지 면적이 4배니까 뭐 400 그것도 어려우면 안 되지요. 답은 몇 번? 2번. 자, 14번의 용도 지역 볼까요? 옳은 것. 기본적인 문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하나요? 아니 관리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어디서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가 기본 계획 관리 계획으로 살았어요? 딴 데 물드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뒤지다가 또 딴 거 보고. 하나만 잘 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이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학원 다닐 역사 가장 오래되고 변화 없이 오래된 학원 이 학원밖에 없어요. 19년째. 다들 부침 있고 망하고 바뀌고 원장 도망가고 깽판 치고. 그런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19년가 20년 가까이 학원 계속 배출한 학원 우리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장안에 있는 모든 학원 중에 다 부천에 9개 학원 다 망하고 공인 중에서 합격 에듀윌하고 우리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배출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합격을 한다는 얘기고. 가끔도 학생이 물어봐요. 여기 모의고사에 이 위에 올라가면 합격하는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미친놈 죽여버리기. 매년 그 안에 들어간 사람 합격했잖아요. 매년 합격하고 재수생들은 매년 같이 공부한 사람들 합격했던 보고 구라칠 수 없거든, 절대로. 그래서 일정 기준에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할 때 어느 정도 레벨의 점수 나오면 다 합격해요. 매년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망한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3번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이 웬일입니까? 근데 이런 지문도 실제로 나와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3번 이는 맞네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보육성. 오케이. 4번의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지역이란 건 없죠. 실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 다. 5번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눈다네. 1종, 2종으로. 그것도 종류에 따라 나누지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에 라고. 자, 15번의 용도지역 옳은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또 개념.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네요. 자, 여기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하게 1종 1반.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하면 일반 공업. 그죠? 공유 수민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로 지정되어. 이러면 안 되지. 바다 매립한 땅이 2개 이상 용도하고 이웃하고 있으면 특례를 인정 안 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전부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새로 지정해 줘야 돼요. 4번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건폐율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도시지역 지정했는데 아직 미처 이렇게 세분을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각각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건축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아까처럼 800원 준주고 200원 자연녹지에 걸쳤다. 그럴 수 있죠. 330 이하고 뭐를 고려하면 안 돼요. 요 200부분은 자연녹지에 맞게 건물 짓고 해야 돼요. 요거는 준주거에. 이때 무조건 각 따로따로 들어가요. 무조건 이건 신경 쓸 것도 없이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걸쳤다. 그럼 600, 400, 800, 200 관계 없습니다. 녹지지역 부분은 녹지지역에 맞게 건물 줘야 되고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에 맞게 짓는다. 16번이 이게 시험에 건폐율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거라고 돼 있지요. 이런 문제 실수 딱 좋아요. 이런 문제 풀 때 1번 딱 보고 틀리면 2번으로 가지 말고 5번으로 가고 답 없으면 2번으로 갔다가 없으면 또 4번으로 갔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위치를 내는 문제 있지요. 걔들은 1번에 답 잘 안 넣어요. 3번, 4번 좀 밑에다가 쳐박아 놔요. 그리고 요거는 묘하게 4번 한번 보세요. 일반 상업이 얼마요? 80. 건폐율이잖아요. 일반 상업 4번. 일반 상업이 80. 4번이요. 준공업은 70. 이종 일반 60. 8, 7, 6. 맞죠 이거? 답이죠? 그래서 4번을 얘들 갖다 놓는 거예요. 문제 딱 풀고 딱 순서 돼버렸잖아요.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문제는 잊어먹었어 벌써요. 딱 볼 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높은 거부터 낮은 거부터 높은 순으로 골라라 해놓으면요. 그 앞부분에다 거꾸로 된 걸 딱 갖다 놔요. 답은 5번이잖아요. 생산녹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항상 침착하게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설문이 낮은 거부터 높은 순 딱 줄 딱 쳤죠. 오케이, 낮은 거부터 높은 거야 하고 풀어야 되지 막 그냥 풀다가는 잘 가다가
왜냐하면 1번, 2번, 3번 딱 풀다 보면 다 틀리잖아요. 긴장하다가 5번 딱 보니까 순서 딱 됐거든. 오케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17번에 용도 지역 틀린 것은, 자, 한번 볼까요? 또 1번 맞는 말인데,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할 때 주민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한다. 도시지역이 줄어들죠. 이거 들은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 바꿀 때 주민의 의견 이런 거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 예하고 자주 나오는 게 플러스. 선에 그 위에 쓰세요. 시설 부지 면적 5% 미만의 변경할 때. 시설 부지 면적 몇 프로? 5% 미만의 변경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은 생략한다. 가끔 언급되는 게 이 두 개입니다. 도시지역이 줄어들죠. 그래서 용도를 바꾸거나 시설 부지 면적 몇 프로? 5% 미만의 변경할 때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이런 걸 생략해도 된다. 2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지정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그럼요. 택지개발 사업 다 완료돼 가지고 풀릴 때는 완전히 도시 돼버렸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지. 3번은 맞고,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국토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 맞죠? 만약에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했다 그러면 무조건 농림지역 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당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된다라고 해야 돼요. 4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눠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래 얘네들을 이런 걸 지정하든 이렇게 나눠서 1종 전용, 2종 전용 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적용할 때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는 것. 그거 이제 알겠죠, 이제? 18번 문제가 여기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안 나온 지 한참 24회까지는 매년 나오다가 여기 몇 년 굶었어요. 그래서 요 때가 됐다. 그래서 자, 아까 그거 얘기한 거죠, 이거? 천의 토지가 700은 어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 특히 이런 문제라든가 민법도 그렇고 이게 좀 뭔가 케이스 문제로 나온 것들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얘도 문제 나오면 그림을 그려요, 여백으로 연필 가지고 전체가 얼마라고 천이라고 딱 써. 그거 얼마 안 걸리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 중에 700이 어디에 걸쳐 또? 그럼 700의 2종 일반 주거에 걸쳤고 나머지 300이잖아요. 얘는 1종 일반 주거에 걸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종 일반 주거는 용적률 얼마 줬어요? 150% 1.5배란 얘기 아니야. 1종 일반은 100% 줬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대지 면적밖에 못 짓지. 그럼 봐봐요. 1000제곱미터가 1종, 2종 두 개 용도에 걸쳤잖아요. 330 이하 부분이 있네. 그러면 용적률은 가중평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중평균이 뭐 별거 있나요? 자, 이게 700 부분은 150%만큼 칠 수 있다며. 700에 1.5배가 얼마인지 나을 거 아니요. 1050. 300에 100% 300만큼밖에 못 짓네. 300, 그러죠? 둘이 더하기만 할 줄 알아야 1350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150을 안 줘요. 보통 이제 한 200, 200, 이렇게 주고, 100% 주고 이렇게 계산하기 1.5,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그죠? 150%가 좀 어려워. 200%가 그래 딱 2배, 이렇게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요렇게 연습을 안 해놓으면요, 조금 어렵게 나와도요, 아, 그래, 지금 본 적이 있어. 하고, 다시 풀면 보여요. 19번, 용도 지역별 행위자.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 사업할 때 농지적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녹지적은 낸다, 안 낸다? 내는 게 원칙이다. 단,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 낼 필요 없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절대로 농지증 안 낸다. 맞아, 틀려? 맞죠? 여기는 절대 농지증 안 내도 돼요. 녹지증은 내는 게 원칙. 시설 사업을 할 때 안 내도 된다. 이게 지금 현재 CIA에서 도청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CIA. 아니, B 하잖아요. 내가 그랬을까요, 이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도청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아니,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미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자, 드디어 갑니다. 농공단지 지정했다. 무슨 법 적용?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자, 풀어서. 연습 진짜 300번 한 것 같아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 그 다음,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지법,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조금 잊어먹고 있네, 지금. 약간 잊어먹었네요. 자, 그 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이건 알겠지, 뭐. 상수원보호구역 묶이면 수도, 수산자원은 무슨 상수원보호구역에 물고기 풀 일 있어요?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법. 그래서 좋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묶이면 수산자원 관리법 적용한다는 거. 그러죠? 그 다음, 말 나온 김에 어디 가서, 아이고, 아까워라.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산자원 관리법. 자, 비장의 카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그런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들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1번,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에 대한 거래 시 농지법 8조 농지증 필요를 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 때문에 헷갈락한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미리 내가 설명했으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농지증 안 냅니다. 녹지지역은 내는 게 원칙이야. 녹지지역이라도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잘 안 돼요? 진짜 이해됐죠?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농지증 발급 안 받는다. 맞아, 틀려요? 그래. 그 정도면 돼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녹지지역은 반드시 농지증 내야 되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녹지지역에서 농지증을 내는 게 원칙이나 도로 만들고 할 때는 안 해도 된다. 농지증 누구 찾아가서 발급받는지는 알죠? 시구, 읍면. 그거 발급받으면 영농계획서 들어가는 것도 알고요. 영농계획서 내야지. 영농계획서 뭘 기재할지도 알지, 우리. 뭐시 면적, 노동력, 뭐 심을지. 그러죠? 그렇지. 아, 진짜 많이 똑똑해졌어요, 진짜. 1년 전보다.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그거 이제 자격증만 가지고 개업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개업 안 하실 거예요? 실장으로 갈 거예요? 뭐들라 실장 가요? 개업하지. 실장으로 가서 돈 못 법니다. 절대로. 실장으로 가면 사장이 차근차근 일 가르쳐 줄 것 같죠?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일 배우고 똑똑하게 알면 개업하고 나가는 거 딴 데 옮기는 거 알거든요. 절대로 이 업계가. 그리고 자기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실장으로 가죠. 기본급 100 준다 쳐요. 전체 매출에 경비 빼고 10%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경비 한 500 빼요. 그 다음에 기본급 받은 것도 빼요. 600 빼고 1000만 원 매출이죠. 100만 원 줘요. 그럼 1600 매출해 줘야 돼요. 한 달에 1600, 2000 매출하려면 얼마 힘든데. 그래서 실장이 한 달에 500 벌어간다. 아이고, 사장은 5천만 원 벌어갑니다. 이게 업계 현실이에요. 실장에서 절대 사무실 개업자가 못 봅니다. 그래서 실장 할 때는 6개월 동안 배 깔고 그냥
내 돈 안 받을란다 하고 이거 그냥 속 다 비우고 일 좀 배우려는가 대출 받아서 사무실 해야 돼요.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죽이나 된 해야지. 그래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면 안 망합니다. 목숨 안 거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바로 개업한다. 1번은 맞고,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는 농지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아직 못 외웠는가 봐요. 그 법. 산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디 안에서? 농공단지. 농지법 하면 안 돼요. 아유, 부지기로 틀리겠는데. 3번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정한 바 맞고요. 수단자원 보호구역은 수단자원 관리법. 5번 농림지역 중에 보존산지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용도지역 했으니 20분에 용도지구 나오잖아요. 또 야는 또 용도지구는 시험에 별로 뭐 수준 높은 문제 안 나오는데 요약집 펼쳐보세요. 요약집 가져오라고 그랬죠. 자, 19페이지 요약집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항상 손에서 띄지 말아야지요. 19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용도지구 잊어먹은 거 다시 연습합니다. 자,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개? 자식, 특 기억나죠?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 자시특인데 발음이 잘하는데 자식특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시까지 이게 아니고요. 시가지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안에 행위자는 뭘로? 도시군계획, 조례. 고도지구는 높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세분되지 않습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하는 거. 얘도 세분 안 되죠. 방제지구는 두 개로 뭐하고 뭐로?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자, 여기서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을 거기서 건축 제한 통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는 자연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하면 시가지 방제. 얘도 조례로 합니다. 고도지구 안에 높이지 않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조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몇 가지로? 세 가지. 역, 중, 생, 요거 종류 이런 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 보호지구 안에도 지자체 조례로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 취락지구 중요한 거 자연취락, 집단취락. 그 중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서만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하니까 여기서 적용하는 법도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적용. 녹지하고 도시 외 지역에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 그러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몇 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고 혹시? 몇 층 이하? 3층 이하는 어디서 그런 것도? 가만 냅두세요 그러면. 자, 일단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주산, 관보기, 터,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이야. 너 왜 웃니?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자연스러워. 주산, 관보기, 턱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새삼스럽게 같이 안 살은 듯한 저렇게 반응을 하네. 지도 같이 살아놓고. 자, 개발진흥지구 종류 몇 개? 5개. 얘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한다고 알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라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 해서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합개발진흥지구 해서 9개 용도지구인데 이 외의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부천시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있다는 거. 자, 그럼 맨 밑에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데 고도지구 안에 건축제한은 뭘로? 그렇지, 높이제한. 도시군 관리계. 방화지구는 안 나오니까 시험 볼 것도 없고. 취락지구 중에 자연취락지구 몇 층? 4층 이하.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죠?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만 짓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도시개발법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 줄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 나오잖아요. 나머지 다 지자체 조례로. 그래서 용도 지구는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0번 문제로 가서 용도 지구 안에 건축 제한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은 보지 마세요. 1번은 공항시설 보증은 아직 세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시설 보증이라고 하면 됐지. 그래서 1번은 없는 걸로 제가 잘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빼세요. 1번 지문은 빼고. 그거 보지 마라 하면 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싶어서. 자, 2번부터 고도지구 안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나오거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지 마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쭉 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라고. 조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개특법이 아니고 집단취락지구 안에서 적용하는 게 개특법. 5번 이내.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지진, 그 밖에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맞는 거예요? 그 정도면 돼요. 다 맞춥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21번의 용도구역이죠. 자, 용도구역은 이 정도. 너무 용도구역은 얘네들처럼 세분해서 막 할 필요 없고 전체 전반적인 걸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용도구역은. 자, 지금부터 정리하는 그대로만. 개발제한구역 있죠. 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그죠? 개발제한구역은 꼭 명심할 점은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이놈입니다. 시가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의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정해진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월 초에 외우겠네요. 이래 가다가는 시험장 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확실히 알았어. 내가 지금 이럴 것 같아요. 그 전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구역? 아무거나. 시가화 조정구역. 자, 유일하게 5개 용도구역 중에 국토법령에서 직접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놈은 이놈이에요. 자, 요 놈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지만 국가계획 연계해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놓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유보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보기간 외워야지. 짧게는, 길게는 이 사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얘는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실효되는 거 알죠? 오케이, 그 정도.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몇 가지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한 외에는 일체 하면 안 돼요. 농업, 임업, 업용시설, 축사 등등. 그 다음 주택은 증축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얼마 이하? 133 할 때 그놈. 부속 건축물은 건축해도 된다 하지만 33 이하. 그 다음 여기는 독특한 게 허가를 졸라고 해요. 졸라고 거부할 수 없는 거 있지요. 그래서 뭐 축사 등등을 뭐 330이야, 뭐 100이야, 50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도가 있다라고 해야 되지.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신고하는 건 있다 없다요. 그 다음 하나.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막 해버렸어. 징역 갑니다. 몇 년? 3년 3천만 원. 국토법이 제일 센 게 3년 3천만 원. 그 중에 2개거든. 얘하고 개발행위 허가 위반한 자하고.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끝. 세 번째 또 무슨 구역?
도시, 이거 아직도 안 외워지잖아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놈은 누가 지정하나?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등장하면 틀려요. 요 안에 행위 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때 정해진 법이 무슨 법? 왜 대답 안 하고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여기 적용하는 법이 도시공원법이에요. 뭐 예요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 따라 해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합니다. 어디에서?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끝. 자, 네 번째. 수산, 자원, 보호구역. 무슨 관리구역이에요? 보호구역이지. 제목도 못 외우고 큰일 났네. 야는 지정권자가 바다의 왕자, 해수부 장관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정해진 법이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니까 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세 군데에서는 지정 변경은 국토법령에 따라서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서 행위제한 따로 들어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입지규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하면 영동포역 주변 쫙 떠오르잖아요. 3개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 등등. 자, 요 놈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시장운수 제외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독자적으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그건 나온다면 뭐 지정 대상인데 우리가 늘상 본 요거 지정됐을 때 행위제한은 뭘로 하고? 조례로 하고 하면 안 돼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 5개가 바로 용도 구역인데, 자, 핵심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나 얘네들 지정 변경하는 거나 절차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고 시험 냈잖아요. 다 도시군 관리계획. 21번에 옳은 것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합니까? 개발 제한구역 지정해야죠. 그럼 2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수산업법이 정한 바 맞죠? 무슨 법? 진짜 그거 안 외워지는 것 같네. 무슨 법이요? 우르르 묻어가지 말고요. 개별적으로 좀 대답 좀 해줘야 돼요. 수산자원관리법. 자, 이게 자꾸 떠들어야 되는데 우리 저 남학생 여러분들은 얼마나 침묵을 좋아하시는지. 강의실에 있을 때는 나를 놔버려야 돼요. 나를 놓고 막 떠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실력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점수 나와서 멋있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줌마들은 막 떠들어가 악착같이 하고 막 성적 올라오고 막 부동산 할 때도 아줌마들은 손님 빼앗고 막 후려치고 막 너의 손님 빼앗고 너의 물건 빼앗고, 남자 사장들은 그렇게 못하고 막. 자, 수산자원관리법 4번.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해야 되죠. 20년입니다. 5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풀립니다. 자, 22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지요. 자,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죠? 그거 바뀐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디 가서 이놈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장관도 가능하지만 일반 시장 운수 안 되고. 그 밑에 핵심 정리 있나요? 그게 이제 5개 지정 대상 중에 세 번째 거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킬로. 자, 요거 이제 기억하고, 기억.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 아니면 저 리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 어디? 공업지역, 상업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데를 밀어버리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짜서 적용하려고. 그러면서 22번에 1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수립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건 맞지요? 자, 2번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일반 시장운수 제외하고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를 정진해가지고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짭니다. 문제 풀 때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할 수 있다. 5번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이 동네는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특별 건축구역 한번 들어본 듯한, 왜 송도 경제자육 같은데 이런 데 지정한다고? 특별 건축구역 안에서는 이것저것 배제한다고? 뭘 배제하는지, 높이나 일조권, 건폐율, 용적률, 조경 이런 거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불도저 밀고 이러는데 장관, 시도지사 지정하고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이런 데는 지정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뭔가 계좌, 접보 이러면서 이따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23번 드디어 지구단위 계획 나왔지요. 시간 벌써 1시간 갔잖아요. 금방 갔지요. 그래서 10분 쉴 때 또 요약집 읽어 놓으세요. 배운 거.